한국체육회 소속 강사 김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저번 강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저번 강의에서는 중급자 코스로 이제 새롭게 넘어갔죠. 초급자 코스에서. 중급자 코스 1장을 저번 강의에서는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주제는 섀도우복싱 훈련에서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훈련인데, 왜냐면은 중급자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전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실전에서 공격만 할 수는 없고 상대방도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에 대한 방어를 어느 정도 익히고 있으셔야지 실제로 뭐 스파링을 하든 생활체전 복싱 시합을 나가든 뭘 할 수가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 강의부터는. 근데 그 1장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연장선상으로 지금 2장, 그 다음에 3장까지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할 거는 공격을 한 후에 방어, 그리고 방어를 한 후에 반격까지 오늘은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냥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했을 때 그냥 내가 배운 대로 원하는 대로 위빙하고 더킹하고 뭐 블로킹하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전에 맞춰서 직선 공격을 할 때는 조금 더 어울리는 더킹 위주의 방어 동작, 그리고 붙어서 거리를 좁힌 후에 훅어퍼 공격을 할 때는 조금 더 어울리는 블로킹이라든가 위빙 같은 어울리는 방어 동작을 하는 훈련을 좀 연습을 했었는데, 오늘은 거기서 더킹, 멀리서 직선 공격을 하고 더킹 방어 동작을 한 후에 어떤 반격을 하는지, 그리고 붙어서 훅어퍼 공격을 한 후에 위빙, 더킹, 블로킹, 위빙, 블로킹 방어 동작을 하고 어떤 반격을 잘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의에 앞서서 이 훈련에 대해서 왜 하는지, 이 목적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범 보여드리기 앞서서. 공격, 그리고 방어, 그리고 오늘 할 반격에 대해 반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요 섀도우복싱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방어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전세가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의 공격으로 인해서. 근데 상대방의 공격을 내가 방어를 한 후에 다시 반격을 통해서 링의 주도를 내가 이끌어낼 수 있고, 내가 리드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고 후속타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3분 내내 나의 리듬으로 상대를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리드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얼마나 방어에서 반격까지 이어지는 동작이 실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연스럽고 탄력적인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 강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투 열심히 긴 공격을 치고 있는데 블로킹이나 위빙이나 조금 어울리지 않는 방어 동작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전에 맞지 않는 반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어울리는 반격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반격 동작이 너무 느리거나 어색하거나 티가 많이 나면은 상대방이 그 반격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어한 후에 반격으로까지 연결되는, 공격 전환되는 그 동작이 얼마나 탄력적인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시범을 통해서 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을 한 후에 방어 동작까지는 저번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대략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 후에 반격까지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실전에 맞춰서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 건데, 알고 계신 대로 보통 직선 공격, 원거리 공격을 할 때는 위빙이나 블로킹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보통 경우의 수에상 더킹 동작이 조금 더 많이 어울리죠. 그래서 직선 공격을 한 후에 더킹 방어 동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하는지, 보통 제가 알려드릴 건 어퍼컷으로 이제 반격을 해드릴 건데, 이걸 많이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물론 훅이나 스트레이트도 충분히 방어 후에 반격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퍼컷을 하실 때 긴 공격을 먼저 하고 더킹하고 어퍼컷을 때린다.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은 버킹한 후에 어퍼컷을 때릴 때 너무 짧게 때려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상대방한테 때리는데 방어 동작을 하고 반격을 할 때는 내 얼굴 앞에다가 이 짧은 거리에다가 보통 반격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어퍼컷을 훈련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짧게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 동작이 익숙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전에 맞춰서 연습을 하실 때는 어퍼컷도 종류가 많거든요. 짧게 때리면 슈트도 때리실 때는 훈련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지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중거리 정도 있다 하시면은 각도를 좀 더 넓혀서 앞에다가 때릴 수도 있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원투 공격을 한 후에 피하고 어퍼컷을 중거리 부분에다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이렇게 연습이 돼야지 실전 상황에서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중거리 부분에 있을 때 순간 아래턱에다가 제대로 아래턱에다가 어퍼컷을 반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보여드릴게요. 직선 공격으로 원투 버킹 어퍼컷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얼마나 탄력적인지가 좀 더 중요합니다. 버킹을 하고 나서 올라오고 버킹을 하고 나서 올라오는 이 동작인데 보통 올라오면서 좀 딱딱해요. 느리거나. 포인트는 뭐냐면은 피한 다음에 무릎 허벅지 근육을 이용해서 무릎 반동 허벅지 근육을 이용해서 튕겨줘요. 이 탄력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피하고 피한 다음에 올라오는 이 동작을 겸사겸사 이용해서 바로 어퍼컷으로 연결이 되셔야지 자연스럽고 빠르게 공격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투 슥 어퍼컷 이런 식으로 슥 어퍼컷 이걸 빠르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연결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다음에 붙었을 때 원거리 말고 들어가서 붙어서 후거퍼 공격을 한다는 이 상황에서 보통 제가 알려드린 대로 블로킹이나 위빙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는 위빙 블로킹을 한 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짧은 상황에서는 후거퍼 공격이 좀 더 어울리죠. 보통 후거퍼 때릴 때 저도 후거퍼 때리고 상대방이 후거퍼를 때릴 때 나도 후거퍼를 많이 때리기 때문에 반격 동작도 피한 다음에 긴 공격보다는 거리가 짧게 있는 상대방한테 훅 어퍼컷 이런 반격 동작이 조금 더 어울리죠. 그래서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피하고 블로킹 짧은 공격 위주의 반격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공격하고 방어 그리고 방어에서 반격까지 공격 전환이 됐어요. 방금 제가 알려드린 걸로 반격으로 공격 전환이 됐는데 그 후에 가장 아쉬운 점이 후속타 공격이 거의 안 나오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습관적으로 공격을 한 후에 선제 공격 후에 방어하고 반격까지는 어떻게 뭐 잘못된 동작이든 좋은 동작이든 때리고 나서 보통 습관적으로 백스텝이 보통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백스텝 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피하고 반격을 때린 다음에 상대방한테 이 스텝, 걷는 스텝이든 뛰는 스텝이든 한 번 더 푸시를 해서 후속타까지 들어가서 한 번 더 공격으로 전반적인 링의 분위기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그 후속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빙, 블로킹 후에 짧은 반격이든 아니면 긴 공격으로 하고 나서 반격이든 어떤 반격을 하고 나서든지 웬만하면은 물론 백스텝도 있겠지만 후속타로 다음 공격으로서 이어지는 섀도우 복싱 훈련을 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급자 코스 섀도우 복싱 2장이었죠. 공격에서 방어 그리고 효과적인 반격까지 이어지는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3장까지 있어요. 섀도우 복싱. 그리고 다음에 이제 샌드백 트레이닝으로 넘어갈 건데 3장 내용에서는 제자리에서만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선수들 보면 굉장히 멋있게 움직이면서 방어 동작을 하죠.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 훈련 정도만 이제 할 건데 움직이면서 방어 동작 하는 훈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